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통한 수도권 지역구 탈환론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마포 의뢰,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개항 의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내세웠는데요.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번 총선판에 말로 나서겠다, 내가 반드시 출마한다 이렇게 발표했던 분이죠.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의원님. 기사가 많이 돼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워낙 의원님이 예전에 뭐 털을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갑니다. 예. 아, 예. 제가 그거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아침 출근길 인사 때문에 예. 전화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아이고 다음엔 저 스튜디오로 좀 나와주시고요. 의원님. 아니, 오늘도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예. 의원님. 근데 잘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출근길 인사라고 하시면 지금 노원갑입니까? 강북을입니까? 원래 노원갑이. 강북을이죠. 예. 근데 왜 노원갑은 이미 2013년에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떠나면서 예. 다시는 노원에 오지 않겠다. 아, 그때 노원에 오는 그러셨어요? 것은 퇴행이다. 이렇게 예. 선언하고 나왔죠. 예. 아니 그런데 뭐 다시 뭐 출마하시는 거에는 뭐 본인의 선택인데 예. 왜 하필이면 강북을이에요? 그때 이제 박용진 의원을 저격하실 때 민주당스럽지 않은 의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저격한 적이 없고요. 예. 그 모든 현역 의원은 항상 도전으로부터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도전하는 자가 좀 세다고 해갖고 네. 그거 투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투정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박용진 그러니까 의원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김태현 변호사가 MC인데 MC 다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다음 민주당 정치인다움 이런 걸 잃게 되면요, 정체성을 잃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존재 이유가 없어도 국회의원은 마치 설국열차 같아요. 한번 올라타면 내리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성을 잃으면 잠시 쉬어도 괜찮다. 그러려면 당원들과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선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벅차고 힘든 도전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자객 공천 이럴 때는 자객은 가갖고 성공을 한다는 뜻이 많이 내포돼 있잖아요. 제가 이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치한 박용진 의원이고요. 그리고 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2명의 시의원, 4명의 구의원이 모두 그분을 지금 도우면서 한 군단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혈혈 단신이에요.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진짜 계속 궁금한 게 이 민주당스럽다라는 건 그럼 뭐예요? 뭘 해야지 민주당스러운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일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당 강령에 투철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 강령들 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 한 톨 나오지 않았는데 끝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7년 중이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다 깨는 그런 이상한 법률가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이것은 검찰의 탄압이다라고 당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의 탄압이다고 당론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무모하게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의 약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거기에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아마 박용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4-5명 의원은 난 가결표를 던졌어라고 커밍아웃을 했고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까지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 가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 대목 하나만 봐도 우리는 당론으로 검찰 탄압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검찰 탄압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준 격이에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저의 개인적 규정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정치인들은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좀 원칙과 상식 이분들 다 커밍아웃 한 분들이거든요. 나가잖아요. 나가서 자신들 꿈을 펴라는 거예요. 민주당만이 그 마당입니까? 다른 마당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잠시 쉬게 하도록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았다 이건가요? 지금 대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워야 될 때 당대표와 맞서 싸우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될 때 당원과 싸우면서 당을 공격하고 이런 게 과연 민주당스러운가라고 하는데 의문을 던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칙과 상식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4명의 의원 중에서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고 나머지 3명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영찬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아직 만들진 않았죠. 선언을 했죠. 윤영찬 의원의 잔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영찬 의원도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친명 원외 조직에서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 네 분들이 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는데 저는 한 번도 나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당을 나가고 들어가고 잔류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도 나가겠다고 몇 시간까지 37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나가겠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잔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목표는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목표는 무슨 원칙이나 정치적 소신, 철학 이런 거보다도 국회의원을 하기에 더 안정적인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국회의원 다시 한번 되기 위한 자리를 찾아다닌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을 나가라 마라 라고 할 자격은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이분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결국은 국회의원 경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나가는 선택을 한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국회의원 경선을 해서 될 것 같으니까 잔류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이분들은 조심파라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국회의원 당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 아닌가. 원칙과 상식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윤영찬 의원을 왜 좀 질문을 드렸냐면 앞서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스럽지 않은 기준들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대표를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 요건데 그 기준대로 하면 윤영찬 의원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당내에서 나는 민주당스럽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비주류의 이견으로 좀 쓴소리로 주장하면서 남아있을래 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원님 원래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현근택 변호사가 뛰고 있었잖아요. 친명 인사로. 근데 지금 안 나갑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다른 친명 인사가 가서 윤영찬 의원을 떨어뜨려야 된다. 경선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경선으로부터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자가 와도 윤영찬 의원은 그 도전을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분은 저는 친명 반명 구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도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명 행태를 하다가도 지금 대선 총선 때가 되니까 친명팔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명 반명 구도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가고 윤영찬 의원에게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검찰 독재 정권과 잘 싸울 사람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실현을 당하고 있는데 대표를 잘 디펜스하고 민주당을 잘 지킬 사람 이런 분들을 당원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보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어제 이 말이 보도가 많이 됐어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에 담긴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뭘까요?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당의 동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봤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봤고 탄압도 받아봤고 동병상련의 감이 좀 깊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한 25년 된 아주 싸우기도 했다가 토론하기도 했다가 친하기도 지냈다 하면서 25년의 세월을 보면서 최근에 이 정치적으로 당하는 시련이 저는 무척 개인적으로 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짠했고
이재명 대표의 뜻은 이거였겠죠. 제가 이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정말 이렇게 역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렇게 탄압하는 정치인이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 결국 이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함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저를 믿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예.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예. 법은 아마 뭐 검찰 수사 얘기하는 걸 거고 예. 팬은 이제 본인에게 비판적인 이제 뭐 보수 언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칼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테러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살인 미수 테러입니다. 그 예. 살인 미수 단독 범행으로 일단 수사가 결론이 난 건데 그럼 이재명 예. 대표 머릿속에는 뭔가 배후가 있다. 어떤 예. 세력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김태현이라는 변호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유는 예. 법리적으로 무척 해박하고 법리적 상상력이 다른 변호사보다 무척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을 좋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법률가로서 예. 단독범이라고 하는 경찰의 발표가 그렇게 선뜻 납득이 가나요? 저요? 예. 그거 저한테 안 물으세요. 가잖아요. 아니,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예. 정부의 발표를 그냥 신뢰합니다. 예. 예. 수사 결과나 판결을. 개인적으로 제가 본 김태현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에도 항상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갖고 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세요? 예. 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요, 벤츠 S 시리즈 은색이라고 저는 이제 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몇 차례 이분을 태워줍니다. 그게 그 시골에 벤츠 S 그렇게 많지도 않은 차량인데, 그냥 오다가다 알아갖고 이걸 태워줬다? 그것도 몇 차례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의원님. 예. 배우는 누구라고 짐작하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무척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저는 추정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요 추정한 것만 트집을 잡아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나 저는 예.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경찰이 서둘러 발표했고, 경찰이 이상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대테러 센터에서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거짓 뉴스가 도배를 해버렸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했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회 예. 행안위를 소집하거나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예. 이상할 정도로 뭔가 작전 세력이 장난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정치를 예. 해본 느낌으로서. 진짜 그래서 이것은 예. 너무 신속하게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경찰의 수사 행태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재수사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 국정조사가 먼저 가야 되고요. 국정조사? 아직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 진행됐던, 그리고 헬기가 뜨는 거는요. 예. 제가 이후에 봤더니 이거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 바로 보고돼서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실시간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특혜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비상상황실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 내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경찰이 행안위를 통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좀 따져 묻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으로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 하나만 질문을 드리죠. 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울에 출마할 거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 대 김경률 비대위원. 그 구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예. 자기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와우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는 예.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오판과 편견에 빠진 거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철학으로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거든요. 베이컨이. 예. 예, 베이컨에서 뭐 빵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이컨 철학자입니다. 저는 한동훈이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다 보니 예.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정청래와 예. 김경률 회계사. 예, 김경률 회계사 두 분의 싸움이요. 예. 마치 얼마 전에 UFC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효도로와 예. 동네 초등학교 아이의 싸움처럼 미스매칭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아, 예. 턱도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저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원희- 그렇지 않고 예. 불출마나 개항을 출마나 혹은 다른 지역 출마나 비례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알 수 없다. 예. 그런데 예. 카운터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는다 가서 한껏 폼을 잡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의 예. 태도가 허공에 대고 음. 주먹을 휘두른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정봉주? 저는 개항을 해가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개항을 해서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원희룡 장관도요. 예. 오래 정치를 했고 예. 원희룡 장관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국힘과 한동훈, 윤석열이 이재명 무시하듯이 우리는 상대 카운터 파트너를 그렇게 무시하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예. 칼을 뽑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대지만 아하. 그래도 오래 정치를 한 일정한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맞상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응해주는 게 예.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파트너로 오면 지역구에 좀 발이 묶이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요? 예.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국 순회 다니고 예. 원희룡 전 장관은 막 개항을 바닥 훑고 다녀도 브로마이드만 있어도 이긴다, 이재명 대표가? 예. 왜냐하면 예. 중요한 것은 예.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신이 개항을 해 있다는 것이지 예. 이재명이라고 하는 실물은 국민들이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공감대 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이 정권에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승승장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